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대표 장르 영화제로 손꼽히는 북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17일 폐막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다운 축제는 어땠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정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축제다운 축제였습니다. 올해 행사 어땠나요? 네, 이번 부천 영화제는 모두 49개국 268편 장단편 영화가 부천 중상동 일대 영화관과 OTT 웨이브에서 공개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제영화제 가운데 최초로 시리즈 영화상을 제정해서 작품 오징어 게임에 시상을 했는데요. 작품이 영화는 아니지만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지금 시대에 스토리텔링을 근간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영상물을 모두 영화라고 정의해야 한다는 확장성에서 신선한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영화제를 돌아봤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던 지난해와 지난 2020년에 비교해 관객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이 이번 영화제 동원 관객 수를 발표했는데요. 폐막일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8시 기준 9만 2천여 명 관객이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행사 참여 관객 4만 명을 제외하고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영화 관람객만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난해 3만 5천 명 수준에 그쳤었는데요. 올해는 확실히 늘어난 겁니다. 또 일상 회복과 함께 영화제 규모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예전처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 레드카펫을 비롯해 객석과 스크린이 설치가 됐고요. 정식 개관을 앞둔 부천 아트센터 일부가 행사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개막식 당일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개막 현장에 찾아와 간만에 배우 레드카펫 행사를 비롯한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대면 축제로 열렸습니다.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7월의 할로윈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 동안 부천 중상동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할로윈이라는 서구의 축제에 한국의 바리공주 설화를 접목해서 할로윈은 호박 대신에 수박을 메인 이미지로 내세운 행사였습니다. 퍼레이드부터 시작해 물총 싸움, 댄스 파티 등 다양한 형태의 관객이 참여하는 행사였는데요. 여기에 무려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텅 빈 인천공항에서 개최했던 확장현실 XR 전시 비욘드 리얼리티가 올해는 부천으로 돌아왔습니다. 덕분에 관객 수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3천 명에 그쳤던 관람객 수는 올해 6,500여 명까지 2배 이상 껑충 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VR과 AR의 형태를 혼합한 XR 전시는 영상물을 단순히 보는 행위에서 뛰어넘어서 작품 속으로 관객이 들어간다든지 장치를 착용하고 조금 더 몰입해서 이제 관람할 수가 있어서 마니아층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네, 또 올해는 한동안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던 여러 프로그램들이 대거 부활하면서 영화제 구성을 좀 돋보이게 했는데요. 레드카펫이 무산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많은 배우들이 부천을 찾았다고 하죠. 네, 앞서도 한 차례 언급했듯 배우들의 등장이 돋보였습니다. 과거 인기가 높았던 배우 특별전도 3년 만에 열렸는데요. 영화제에 많은 배우들이 찾지만 이 특별전의 주인공은 많은 배우들 가운데서도 단연 중심이 됩니다. 올해 주인공은 배우 설경구였습니다. 설경구 배우는 개막식 당일 레드카펫 행사를 비롯해 특별전 기자회견에도 참여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인생 29년을 돌아본다는 의미로 기획이 됐는데 기자회견 당시 배우도 이 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 이른바 GV 프로그램 이벤트가 모두 132번이 진행됐고요.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배우와 제작자 1,100여 명이 부천을 찾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내년 축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공개 대담을 가졌습니다. 보다 깊숙이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김 도지사의 파격 행보인데요. 현장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도민 500명과 한자리에 앉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기회라는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힘든 환경에서 자란 자신이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사업할 기회, 기업할 기회,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이런 기회 많이 만들고 또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좀 없애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골고루 가는 상생과 포용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 지사는 또 도정의 모든 정책은 기회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개별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기회의 수도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든지 또는 경기 북부를 경기 북도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을 만들겠다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 되겠죠. 이어진 도민들과의 대화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는 개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지원들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변에 생겨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가 성장하면 지원 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생기게 되고 골고루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이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스타트업 중심의 이 경제 활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지. 자금 지원이나 또는 민간 회수 시장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퇴출할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IPO나 아니면 대기업과 M&A 이런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을 해서 실패한 뒤에 재기의 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바람을 적었다며 반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편지를 건넨 초등학생은 공약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반 친구들과 도지사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봤어요.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담겨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저도 경기도지사님처럼 멋지고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공약 잘 지켜주시고 어린이 어른 모두 다 살기 좋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힘써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고금리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 쌀 소비 촉진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첫 공개 대담을 마친 김 지사는 앞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계속해 도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핵심 과제이기도 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송도국제도시에 연구와 생산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바이오 의약 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상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내 첨단 산업 클러스터 산업시설 용지로 부지 면적은 약 35만 7천 제곱미터, 매매 대금은 4,260억 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곳에 4개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송도 5공구에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11년 4월 설립 이래 누적 10조 원을 투자하고 정규직 6,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형성에 충주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2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통해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등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천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 의약 분야 벤처 중소기업 육성 사업도 진행합니다. 중소기업이 입주해 연구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 육성 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나 K바이오 랩허브나 그리고 지금 한국 기초과학연구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송도가 저희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어떤 인지도를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송도 11공구 내 공장 설립으로
연평균 4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했습니다. 특히 10년 후인 2032년에는 협력사 등을 통해 약 10,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이재명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책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하며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게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 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 정치로 바꾸겠다며 경제와 민생 위기에 손 놓은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른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지난 17일 하나된 힘으로 옳은 길을 달리기 위해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외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 세워 대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당 쇄신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또 같은 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며 자신의 출마 결심 계기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창녕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 198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도봉을과 경기 부천을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중진 국회의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지식과 문화, 정보,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세대별 맞춤형 도서관, 별빛마루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이재희 별빛마루 도서관 관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부터 이 별빛마루 도서관이 운영을 시작했다고 하죠. 먼저 도서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별빛마루 도서관은 놀자 창의를 테마로 지어진 도서관이고요. 연면적 6,200제곱미터로 부천시 공공도서관 중 규모가 가장 커요. 옥길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 접근성도 가장 뛰어난 도서관이기도 합니다. 네, 부천시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공간들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나요? 1층은 모길신 놀이터,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등 부모와 아이를 위한 공간이고요. 2층은 메이커 스페이스인 별빛 공방과 미디어 창작소,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등 성인을 위한 공간이에요. 또 3층은 다목적실과 문화강좌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별빛마루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개관 후 하루 이용자가 6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아마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균 이용자의 20배가량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건립 전 과정에 이제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면서 자리매김할 것인데요. 특히 하루 2천여 건씩 대출해 가셔서 신간장서 확충하는 게 시급하고요. 모길신 놀이터나 별빛 공방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별빛마루 도서관 이재희 관장이었습니다. 이달 초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며 시민 소통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던 조용익 부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민과의 대화에 나섰습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 10개 동 방문을 통해 민원 상담실에서 요일별로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등을 배치해 시민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매주 2~3시간은 시민이 시장이 직접 나서 면담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지난 11일 심곡동과 부천동을 시장으로 12일에는 중동과 상동, 13일엔 대산동과 소사 본동 등을 거쳐 15일 성곡 오정동을 끝으로 첫 동 방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